어느 날 밤 나는 고향 마을로 내려가는 고속버스를 타고 있었다. 도시는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창밖을 스치며 지나가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친구였다. 늘 그렇듯이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이어폰을 낀 채 음악을 들었다. 주말에 오래간만에 가족들을 볼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다. 하지만 버스는 갑자기 예상치 못한 폭우를 만나게 되었고 도로는 금세 미끄러운 물웅덩이로 변해갔다. 비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는 마치 끊임없는 속삭임 같았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벼락이 치기 시작하자 모든 승객들은 불안해지는 듯 보였다. 번개가 칠 때마다 창문 너머로 잠시 동안 산속 나무들의 잔상이 드러났다. 그때마다 나는 알 수 없는 소름을 느꼈다. 대략 1시간쯤 지났을까. 버스는 작은 휴게소에 들렀다. 운전사는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잠시 대기할 예정입니다. 라고 안내하였다. 승객 일부는 화장실로, 일부는 간식을 사러 휴게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나도 뭐라도 마셔야겠다는 생각에 자리를 일어나 작은 자판기에 앞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마시고 있던 음료가 별로 맛이 없어 다시 버스로 돌아오는 길, 문득 내 앞에 작은 소녀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순백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긴 머리가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얼굴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이상한 기운에 나는 순간 움찔했지만 곧 안심하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어디 가니? 가족들이랑 왔니?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손가락을 입술에 댄 채 조용히 해달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이상하다고 생각할 새도 없이 그녀는 빠르게 사라졌다. 분명히 휴게소 내부는 작고 어디로 사라질 만한 곳도 없었는데 그녀는 완전히 보이지 않았다. 기분이 나빠진 나는 서둘러 버스로 돌아가 자리에 앉았다. 버스는 다시금 출발했고 승객들은 하나둘씩 잠에 들었다. 나 역시 졸음이 몰려와 천천히 눈을 감았는데 곧 머릿속에 이상한 환영이 떠올랐다. 아까 그 소녀가 길 옆 숲속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난 나는 창문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피곤해서 그랬겠지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을 청했다. 하지만 그 소녀는 그치지 않고 내 꿈속, 아니 악몽 속으로 계속 등장했다. 그녀는 어디선가 반복적으로 나타난 나를 응시했다. 때론 울고 때론 웃으며 나를 부르고 있었다. 꿈속에서는 그녀의 목소리가 맑고 투명하게 들렸지만 나는 깨어나면 모든 게 무서워졌다. 아침이 되어서야 버스는 마침내 고향 터미널에 도착했다. 나는 그곳에서 오랜만에 부모님을 만났고 그들에게 어젯밤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저 내 이야기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 후로도 며칠간 나는 계속해서 그 소녀가 나타나는 꿈을 꾸었다. 어느 날 나는 마을 서점에서 마을의 오래된 이야기를 다룬 책을 찾았다. 그리고 그 책 속에서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바로 얼마 전 내가 고향을 떠난 다음 해에 마을에서 실제로 실종된 소녀가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때 나와 또래였고 같은 학교에 다녔었다. 그때 떠오른 기억에 따라 그 소녀가 자주 갔던 숲속의 오두막을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소년 시절 친구들과 놀러갔던 그 오두막은 누구도 찾지 않는 외딴 곳에 있었다. 오두막에 이르러 문을 열어보니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녀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던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오두막 안쪽에 놓여있던 낡은 거울이 눈길을 끌었다. 먼지가 쌓여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가까이 다가가 손으로 거울을 닦아냈다. 그런데 깜짝 놀라게도 거울 속에는 내 모습 외에 그 소녀의 모습이 함께 서 있었다. 놀라고 뒤로 물러났지만 거울 속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 미소를 지었고 그러고는 거울에서 사라졌다. 그 소녀는 어쩌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나에게 알려주려 했던 걸지도 모른다. 여전히 또렷한 그날의 꿈들을 생각하며 나는 오두막을 뒤로했다. 그녀가 어딘가에서 평안하기를 바라며 그녀의 이야기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상한 기운은 여전했다. 그 이후 밤잠을 이룰 때면 어디선가 소녀의 노래 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그것은 나에게 일종의 경고일 수도 혹은 도움을 청하는 신호일 수도 있었다. 나는 그렇게 그 소녀의 존재를 끝까지 잊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이것이 내게 닥친 예기치 못한 사건의 전말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알 수 없는 존재들의 기운을 더욱 민감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기묘한 이야기들은 이내 마을 주민들 사이에 소문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누구도 나의 이야기를 온전히 믿지는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녀가 진심으로 무언가를 전하고 싶어 했다는 사실만은 확신할 수 있었다. 그러한 믿음이 나로 하여금 매해 그 소녀를 기리기 위해 작은 흰 꽃 한 송이를 그 오두막 앞에 놓게 만들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가 평화를 찾길 바라며 어딘가에서 나를 보고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두 번째 이야기에 한적한 시골 마을. 해질녘 노을이 마을 전체를 붉게 물들일 때쯤 이곳의 주민들은 집으로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이곳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무서운 전설이 있었습니다. 붉은 길이라는 곳에서 해가 진 이후로 걷다가 원혼을 만난다는 것이었죠. 은주는 대도시에서의 바쁜 일상에 지쳐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친척이 사는 시골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해질녘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마을을 산책하고 있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주위가 점점 어두워지더니 어느새 그녀는 전설로 유명한 붉은 길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발길을 돌렸겠지만 도시에서의 피로함에 귀등으로만 듣던 전설을 떠올리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 길을 걸었습니다. 산책길에 그녀는 훌륭한 풍경을 사진에 담으며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죠. 하지만 마을 어귀의 작은 숲을 지나고 나서부터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돌아가 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귀를 잘못 의심했지만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고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길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은주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쌓은 기운이 감돌았고 숲 저편에서 검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고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린 채 그 존재는 은주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주한 순간 은주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굳어버린 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기마저 정체된 듯 숨이 막혀왔습니다. 돌아가라 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자 은주는 나도 모르게 뒤돌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존재가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와 친척 집에 도착했을 때야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본 친척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너 혹시 붉은 길 갔다 온 거야? 놀람과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 속에서 은주는 그곳이 정말 위험한 곳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깊은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에서 누군가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몇 번이고 그날 밤의 일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떠나면서 은주는 그 길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은주의 귓가에는 여전히 오지 말라던 그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이후로 은주는 붉은 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대부분은 단순한 전설로 치부했지만 그날의 경험은 그녀에게 확실히 무언가가 존재함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도시는 변하더라도 그 마을과 붉은 길에 전설은 그대로 남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지금도 조용히 전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1998년에 어느 무더운 여름날 나는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에 가게 되었다. 그곳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마을로 인구도 많지 않아 더 조용하고 고요하던 곳이었다. 하지만 어른들은 마을 주변에 있는 산 속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곤 했다.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무서운 이야기가 숨어있기 때문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산을 귀신산이라 불렀는데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매년 사람들이 그 산에 한번 들어가면 돌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어릴 적부터 들은 이야기가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청소년기의 호기심이 나를 자극했다. 무엇이 그리 두려운지 알아내고 싶었고 내가 그저 겁쟁이가 아님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어느 날 밤 할머니가 일찍 주무시는 날을 틈타 나는 후레쉬를 챙겨 산속으로 들어갔다. 산속은 이내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고 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며 오싹한 소리를 냈다. 길을 찾기 위해 몇 번이고 꺼내본 지도가 있었지만 곧 길을 잃고 말았다. 저 멀리서 부엉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나뭇잎 사이로는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처음엔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일 거라 생각했지만 점점 그 소리는 사람의 발걸음 소리처럼 들려왔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어느새 산속에서 같은 장소를 맴돌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패닉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결국 나는 산꼭대기에 있는 작은 오두막집으로 향하게 되었다. 그곳에 가면 누군가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당황한 나는 창문을 두드리고 도와주세요. 를 반복했다. 그 순간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며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왜 여기로 왔니?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그저 산속의 냉기만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 새벽녘이 되자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때쯤 나는 자리를 떠나 다시 오두막 앞에 섰다. 이번에는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는 흙먼지가 쌓인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그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서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것을 본 순간 나는 그 오두막에 이 마을 사람들이 실종될 때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두려움에 나는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려 했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고 온몸을 얼어붙게 만드는 추위가 나를 감쌌다. 그 순간 들려오는 소리. 다음 사람에게 이 산의 이야기를 전해줘. 나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할머니 댁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이 모든 게 꿈이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는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이후로 나는 다시는 그 산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마을에서 전해오는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음을 나는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